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 식지도 않았는데 백설이는 끝내 그 잔을 들지 못했어요. 드라마는 종영됐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아직 숨쉬는 비밀이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는 그 비밀을 지키거나 파헤치려 했습니다. 백설이는 한동안 이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산속의 조용한 별장,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한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해서 잊혀지려 할수록 다시 엮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태경이 그 별장을 찾아온 날도 그랬어요. 백설이는 그를 보자마자 모든 게 다시 시작된다는 걸 직감했죠. 태경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설이는 찻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이름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건 다시 누군가의 인생이 흔들릴 거란 뜻이었거든요. 민두식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을 움직였고 이제는 바깥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손을 뻗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복을 벗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깔려 있었어요. 백설이와 민세리를 거래했던 과거, 그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그 일을 까발리면 자신이 세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런데 민두식이 출소하자마자 김선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판을 짜자고. 설이는 아직 살아있고 세리는 아직도 내 약점이다. 그 말 한 줄에 김선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나는 악인인가 아니면 생존자인가. 민세리는 그 무렵 해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김세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려 했지만 여권의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속의 상처는 그대로였죠. 어릴 적부터 이용당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계산이었다는 사실. 그게 민세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김선재 의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권력은 여전히 사람을 먹고 있었고 김선재는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죠. 민세리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요. 서울에 도착한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에 나와서 딱 한 곳으로 향했어요. 백설이의 별장.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 낀 공기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 냄새였죠. 백설이는 민세리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바라봤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침묵 속에서 민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백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복수와 미움, 오해와 죄책감이 한 몸처럼 엉켜버려서 어느 한쪽만 꺼내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세리야. 그땐 너를 지키려던 거였어. 지킨다고요? 나를 팔았잖아요. 백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백설이는 진심으로 딸을 지키려는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을 팔아서 자신이 살아남은 거였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결심한 얼굴이었죠.
이제 끝내요. 모두에게. 문태경은 민두식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노리는 게 민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비밀 자금을 움직였고 민강 유통의 남은 지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김선재였죠. 김선재는 이미 정치권의 중심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팔고 있었고 그걸 민두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나랑 한 약속 잊었냐? 민두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선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세리를 데려와. 그 애 없으면 너도 없어. 김선재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 명예, 사람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포의 밑바닥에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련이었습니다. 백설이. 그 여자가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가장 미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백설이는 산 아래 작은 카페에서 김선재를 만났습니다. 둘은 오래전 부부처럼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쟁이 자리하고 있었죠. 너는 아직도 변명하겠지? 나는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았을 뿐이야. 김선재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린 똑같아, 설이야. 너도 딸을 팔았고 나도 권력을 샀을 뿐이야. 차이점이 있다면 넌 후회하고 나는 성공했을 뿐이지. 백설이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성공? 내가 세운 건 무덤이야. 내 딸도 내 영혼도 거기 묻혀 있잖아. 그날 이후 김선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썩어가던 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폭로가 터졌습니다. 오판술의 비자금, 민강 유통의 불법 거래, 그리고 친권 포기 합의서. 그 모든 문서가 익명의 제보로 언론에 퍼졌습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김선재를 버렸어요. 그가 믿었던 사람들, 그의 조력자들, 심지어 민두식까지 그를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김선재는 고립됐습니다. 그 무렵 민세리는 다시 백설의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세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문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백설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하지만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나무길을 따라 햇살이 비추는 길이었어요.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몇 달 뒤 언론에서는 또다시 민두식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속보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김선재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모두 살아남으려 한 죄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설이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는 악인도 피해자도 따로 없었다는 걸요. 모두가 살아남으려 애쓰다 결국 서로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백설이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소가 머무는 곳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을 보며 문태경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잖아요. 백설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민세리는 꽃잎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란다.
늦게 피지만 가장 오래가는 꽃이지.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지난날의 슬픔을 닦아내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엔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딘가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메일을 읽는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끝에 묻은 이름은 민두식.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일이 도착한 시각이 이상하게도 가게 문 닫기 딱 직전이었는데요. 백설이는 계산대 옆에 놓인 봉투를 보자마자 심장이 먼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고 민세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부터 손끝에 차가워졌습니다. 겉봉엔 발신자도 없고 단지 짧게 한 줄만 적혀 있었거든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이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평범한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을 보낼 사람은 사실상 한 명뿐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민두식?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사람. 백설이는 봉투를 뜯지 않고 그냥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목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민세리는 백설이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전엔 미워서 못 봤고 지금은 무서워서 못 보겠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세리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을 꺼냈는데요. 엄마 또 숨기고 있는 거 있죠. 백설이는 그 말에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숨겨온 사람이었고 있는 걸 있다고 말하기에는 민세리가 감당할 장처가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백설이는 일단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돈도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 그리고 손글씨 쪽지 한 장뿐이었는데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세리,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민세리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고 백설이는 자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세리 가자기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 첫날을 백설이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백설이는 민세리에게 진실을 주지 못했고 그 대신 시간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대개 사람 편이 아니라 비밀 편이더라고요. 문태경은 그날 밤 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문태경은 메모리 카드를 받자마자 한숨도 쉬지 않고 말했는데요. 이건 미끼일 수도 있어요. 민두식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키고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 그런데도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끼여도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끝낼 수 있어요. 민세리의 그 말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엔 민세리가 감정으로 폭주하던 아이였다면 지금은 감정 위에 결심을 올려놓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백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한 선택들이 아이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으니까요. 스텔라장은 새벽에 전화 받고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스텔라장은 이제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강 유통이 무너진 뒤 스텔라장은 피해자들을 돕는 소송을 정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민두식 예돈줄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정황을 여러 번 봤습니다. 스텔라장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기 전에 먼저 말했어요. 이런 건 보통 두 겹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영상 하나 그리고 숨겨진 파일 하나.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세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백설이는 그 손을 잡고 싶었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자기가 또 보호라는 이름으로 민세리를 묶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영상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창고, 먼지 낀 상자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남자 목소리 하나. 그 목소리가 민두식인지 확신할 수 없게끔 의도적으로 톤을 낮추고 왜곡해 놓은 느낌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란 건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증거의 그릇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세리는 숨을 들켜버렸습니다. 딸을 증거의 그릇이라니 인간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죠. 백설이는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습니다.
김선재가 과거에 보여주던 차가운 계산과 민두식이 내뱉던 비인간성이 한 줄로 겹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이 툭 끊기더니 화면이 새까맣게 바뀌고 갑자기 문서 파일 하나가 뜨더라고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민세리. 파일을 열 자출생 기록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윗줄에 병원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보호자란이 있었습니다. 민세리는 그 보호자란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민경채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민세리는 자기 엄마가 민경채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늘 가족 위어른처럼 말했지만 민세리에게 엄마라고 불릴 자리를 허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상 보호자가 민경채라니요. 민세리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기지가 않아서였어요. 백설이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가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민두식의 칼이구나. 정체성이라는 칼은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사람을 반쯤 죽여놓더라고요. 문태경은 급하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이런 파일은 진짜일 수도 있고 흰자처럼 보이게 꾸민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민두식이 노리는 건 진짜가 아니라 반응이에요. 민세리가 흔들리면 민세리 주변 모두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권력의 틈이 되거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두식은 늘 그렇게 사람을 움직여 왔으니까요. 하지만 민세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세리는 울면서도 말했어요. 가짜면 가짜인 대로, 진짜면 진짜인 대로 나는 확인할 거예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백설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백설이는 자기 딸이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게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현숙은 이 소식을 듣고도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모임 공간을 잡았어요. 장현숙은 사람을 모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놓고 지키지 않고 사람을 숨겨놓고 살린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모태주도 왔고 주연아도 왔고 오자경도 왔습니다. 오자경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의외였는데요. 오자경은 예전처럼 부잣집 딸이 자세로 앉지 않았습니다. 오판술 밑에서 딸로 살아본 사람은 딸이 거래가 되는 순간의 냄새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오자경은 민세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는 내 탓하지 마. 너는 거래위원인이 아니라 거래의도구였을 뿐이야. 민세리는 그 말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탓하지 말라고 말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민경채는 늘 내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했고, 김선재는 내가 필요해라고 말했고, 민두식은 내가 키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자경은 그 전원은 도구였을 뿐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잔인한 진실인데도 이상하게 민세리는 그 말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바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민경채 이름이 출생기록에 왜 들어가 있죠? 장현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경채는 민두식이 감옥에 있던 동안에도 가족을 지키는 척하며 사실상 민두식의 손을 대신해 온 사람이야. 민세리를 진짜로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민셀이 가빠져나가면 민두식의 돈줄이 끊기는 구조였을 거고, 못해주는 그 말을 받아 조용히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민강 유통이 남겨놓은 해외법인 개정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접근키가 지문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보호자 이름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민세리는 그 순간 자기 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내 몸이 열쇠였구나. 내 정체가 열쇠였구나. 그래서 민두식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 거구나. 민세리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민두식이 진짜로 노리는 건 민세리라는 사람이 아니라 민세리에 묶인 계정과 권력이라는 걸요. 그날이 후각의 앞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엔 꽃 한 송이 사러 들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가게를 흘끗거리다 도망치고 경찰차가 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뒤엔 세무조사통 지서까지 날아왔는데요. 백설이는 그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민두식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구나. 공격은 언제나 돈에서 시작하니까요. 문태경은 당장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소송을 준비하자고 했고 장현숙은 숨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설이는 의외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을게요. 나 때문에 다 숨었고 나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민세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백설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엄마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 민세리는 그 옆에 섰습니다. 엄마 혼자 안 둘게요. 문태경은 그 장면을 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묶는 방식이 통제가 아니라 동행으로 바뀌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민세리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가 없었습니다. 민세리는 받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도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느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너는 착하더라. 착해서 항상 남이 주는 자리를 받아들이지. 민세리는 그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민두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말투만큼은 민두식 같았습니다. 민세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안 팔려요. 그러자 목소리가 조용히 웃더라고요. 팔리지 않는 딸은 없어. 딸이란 건 어차피 누군가의 필요가 정의하는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세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백설이가 민세리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는 누구의 필요로 정의되는 사람 아니야. 너는 내 가정이에. 그 말이 짧았는데도 민세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민세리는 자기 인생을 정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문태경은 움직였습니다. 문태경은 대놓고 민두식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은 정면에서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문태경은 대신 민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비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태경은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세리가 곧 해외법인 개정에 접근하려고 한다. 민세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도망치려 한다. 그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공 실장. 민두식 옆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 있던 사람이었죠. 공 실장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장소가 하필 오래된 유리온실이었습니다. 꽃가게와 너무 닮아서 백설이는 그 장소를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문태경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백설이는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실은 민두식 이 사람을 거래하던 방식을 상징하는 장소 같았고 그곳에서 끝을 보고 싶었거든요. 온실 안에는 공 실장 혼자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백설희와 민세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 실장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민두식 회장님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요즘은 직접 나서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로 움직입니다. 민세리는 그 말에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해요? 공 실장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딸을 만지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요. 그 말이 백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을 만진다는 말이 폭력처럼 들렸습니다. 공 실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이건 금고 열쇠입니다. 회장님이 숨겨둔 거. 근데 돈이 아니라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돈보다 기록을 더 믿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비밀이니까. 문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금고 어딨죠? 공 실장은 주소를 말해주고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진짜 같았습니다. 공 실장은 용서를 구걸하지 않았고 복수를 부추기지도 않았고 그저 살 길을 요청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두식의 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용서도 복수도 거래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금고를 열었을 때 안에는 현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철과 녹음기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어린아이 둘이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백미소처럼 웃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민세리처럼 무표정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백미소와 민세리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세리는 사진을 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모르는데 내 얼굴은 이 아이 옆에 있네. 문태경은 서류를 넘겼고 스텔라장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번엔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이었습니다. 민두식은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세리는 내가 살려놓은 증거다. 경채가 그 아이를 지키는 척하지만 그 아이는 내 열쇠다. 그리고 설이는 언젠가 돌아온다. 설이는 죄책감 때문에 돌아온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설이의 선택이다. 설이가 다시 딸을 팔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승리다. 백설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두식은 복수를 복수로 끝내지 않고 복수를 반복으로 끝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설이가 딸을 지키려다 딸을 팔았던 그 패턴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려는 거였죠. 민세리는 그 자리에서 백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나를 정말 지키려고 했어요. 백설이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눈물을 삼키면서 말했는데요. 지키려고 했어. 근데 지키는 방법을 몰랐고 그때 나는 너보다 내가 먼저 살고 싶었어. 그 말이 진짜였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민세리는 그 진실을 듣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민세리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먼저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팔아서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이 백설이를 살렸습니다. 민세리는 엄마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엄마를 죽일 만큼 미워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세리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자기 삶을 선택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는 언론 앞에 나타나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기 이미지를 씻으려 했고 동시에 민세리를 찾는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민경채는 사람 앞에서 늘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세리는 가족이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 근데 그 가족이라는 말이 민세리에겐 감옥이었습니다. 오자경은 민세리에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너를 지키는 척하면서 너를 다시 묶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민세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끊어요? 오자경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끊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내 이름으로 써면 돼. 민세리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부터 모르는데요. 그러자 오자경이 민세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자. 누가 내 이름을 정했는지, 내가 어떤 이름을 선택할지. 스텔라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선재 재판. 김선재가 증언하면 민두식과 민경채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김선재가 증언하면 자기 자신도 무너집니다. 문태경은 말했어요. 김선재는 자기 살겠다고 입 닫을 사람이야. 그런데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선재는 자기 살려고 입 닫을 사람인데 닭이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말할 수도 있어. 사람은 무서우면 가끔 정반대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말은 김선재를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민세리는 결국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선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선재는 유리병 너머로 민세리를 보자 처음엔 웃으려 했는데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민세리는 김선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키로 쓴 게 맞죠? 김선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는데요. 맞아. 너는 키였어. 근데 너를 키로 만들었던 건 민두식이야. 나는 그 판에서 살아남으려고 너를 썼고 그게 내 죄야. 민세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민세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민경채 간의 보호자라고 문서에 적힌 이유가 뭐예요? 김선재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내 보호자가 아니라 내 관리자였어. 민두식이 원하는 대로 내 동선을 관리하고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 그게 민경채의 역할이었지. 민세리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김선재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민두식이 원래 만들어 놓은 딸은 너 하나가 아니었어. 민세리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김선재는 덧붙였습니다. 민두식은 딸을 사랑하지 않아. 딸을 복제해.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면 갈아 끼우는 거야. 민세리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한 사람이 장난감처럼 취급됐다는 현실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제된 딸이라면 나는 이 재복제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살겠다고요. 밖으로 나온 민세리는 백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요. 민두식이 원하는 건 내가 무너지는 거고, 민경채가 원하는 건 내가 조용히 사는 거고, 김선재가 원하는 건 자기 살 길이고, 은데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백설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리야. 그게 시작이야. 문태경도 그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작을 지켜줄게. 지키대 묵지 않고 돕대 대신 살지 않고. 그런데 그날 밤 꽃가게 앞에 또 다른 택배가 놓였습니다. 이번엔 큰 꽃다발이었는데요. 하얀 꽃들 사이에 검은 리본이 하나 묶여 있었습니다. 리본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의 이름으로 돌아와. 백설이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백미소. 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민두식 뿐이었습니다. 민세리는 꽃다발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꽃 사이에 꽂힌 카드를 뽑았습니다. 카드 뒷면엔 주소 하나와 시간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예전 민강유통본사 뒤편에 있던 폐쇄된 자료실이었습니다. 민세리는 그 카드를 쥔 채로 말했습니다. 가요. 이번엔 내가 가요. 백설이가 급히 말렸지만 민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 끝나요. 문태경은 민세리 앞에 섰다가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세리가 선택할 수 있게 공간을 비워주는 게 진짜 보호라는 걸 이제 문태경도 알고 있었거든요. 민세리는 그날 새벽 백설이와 문태경과 함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곰팡이 냄새가 훅 들어왔고 벽면 가득 파일 처리 정리된 채 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미리 보낸 메시지대로 가장 안쪽 서랍을 열라고 했습니다. 민세리가 서랍을 열자 안에는 한 권의 낡은 바인더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단어. 태양. 민세리는 그 바인더를 넘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민세리는 입을 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두식과 민경채 그리고 아기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기는 목에 작은 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다른 아기는 발찌가 없었습니다. 민세리는 사진 아래 적힌 작은 글씨를 읽었습니다. 발찌 있는 아이 보관, 발찌 없는 아이 유통. 그 단어가 너무 끔찍해서 민세리는 순간 숨을 못 쉬었습니다. 백설이도 그 글씨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딸을 보관과 유통으로 나누는 사람. 그게 민두식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문태경이 순간 몸을 돌렸고 민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뒤를 밟아왔구나.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너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민세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근데 늦게 알아도 괜찮아. 늦게 알면 선택지는 하나뿐이거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 민세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날 묶지 마요. 난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예요. 민경채의 웃음이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민경채는 민세리를 똑바로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려면 내 이름부터 찾아야지. 민세리는 바인더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료실 안이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숨소리만 남는 암흑. 그 암흑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고 민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문태경이 민세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세리야, 눈 감지 마. 지금은 무서워도 눈 감으면 다시 남이 정해. 민세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꼭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가 얻고 있는지, 누가 무너지고 있는지, 누가 또다시 거래를 시작하려는지 끝까지 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속에서 다른 남자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설이야, 드디어 왔네. 백설이는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민두식이었습니다.